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되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침묵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역학을 뒤바꾸고 자신을 되찾는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제 헤어진 연인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안도감의 시기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직후 상대방은 의외로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것은 당신을 향한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그 사람은 아마도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쳐 혼자만의 깊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고생을 혼자서 실컷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입을 떼었을 때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에 일시적인 안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당신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내가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잘 이야기했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덜어내려 하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 혹은 지금은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와 같은 반박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댑니다. 소위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라는 오래된 레퍼토리죠. 그들은 당신이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큰 상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야만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다행이다. 내 예상이 맞았어.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라며 안심합니다. 이 안도감의 단계는 보통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반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이 짧은 평화에 곧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호기심이 싹트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당신이 매달리거나 슬픔을 토로하거나 최소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별을 고한 쪽은 자신인데 마치 당신이 먼저 그 관계를 놓아버린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마치 연애 초반 서로 밀고 당기던 썸의 시절처럼 관계의 주도권, 즉 갑을 관계가 미묘하게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 나와의 이별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나?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당신의 침묵은 수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SNS를 염탐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회를 원한다는 신호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온전히 자신에게서 당신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호기심이라는 작은 균열은 곧 더 큰 감정의 파동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안과 염려의 단계입니다. 호기심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의 계속되는 침묵은 이제 단순한 무소식이 아니라 강력한 거절의 메시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들은 당신이 이별 직후 느꼈을 그 막막함과 고통을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떠난 것처럼 버림받은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전환입니다. 그들은 내가 너무 성급했나?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라며 자신들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 우리가 나누었던 깊은 정이 스멀스멀 떠오르며 그리움이 증폭됩니다. 이 단계야말로 노 콘택트 전략이 왜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매달리고 연락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감정적 혼란을 겪을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저 역시 헤어지길 잘했어라고 확신하며 당신에게서 더 멀어졌을 뿐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온전히 느끼게 하고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마음속에 커져가는 불안과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진 상대방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이 시기의 행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소위 리바운드 관계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환승이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과 오랜 시간 쌓아온 유대감과 추억, 그 깊은 정은 단기간에 만난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과 당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관계의 깊이와 편안함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더 긍정적인 신호는 바로 당신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것입니다. 잘 지내? 뭐하고 살아? 와 같은 가벼운 안부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친밀감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이때 당신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그가 연락해왔을 때 너 없이는 너무 힘들었어, 다시 만나자라며 감정을 폭발시킨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고 담담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주니 고마워. 하지만 우리 관계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어. 와 같이 당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이 당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의 길을 함께 탐색하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딜레마와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제 상대방은 깊은 딜레머에 빠집니다.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 하지만 연락했다가 내가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마음이 이미 떠났으면 어쩌지?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별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품위 있게 침묵을 지켰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으니 다시 만나 대화해봐도 괜찮을 거야라는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동시에 당신이 매력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들이 먼저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단순히 상대방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별의 고통 속에서 무너진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되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침묵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역학을 뒤바꾸고 자신을 되찾는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제 헤어진 연인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안도감의 시기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직후 상대방은 의외로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것은 당신을 향한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그 사람은 아마도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쳐 혼자만의 깊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고생을 혼자서 실컷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입을 떼었을 때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에 일시적인 안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당신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내가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잘 이야기했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덜어내려 하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 혹은 지금은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와 같은 반박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댑니다. 소위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라는 오래된 레퍼토리죠. 그들은 당신이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큰 상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야만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다행이다. 내 예상이 맞았어.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라며 안심합니다. 이 안도감의 단계는 보통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반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이 짧은 평화에 곧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호기심이 싹트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당신이 매달리거나 슬픔을 토로하거나 최소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별을 고한 쪽은 자신인데 마치 당신이 먼저 그 관계를 놓아버린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마치 연애 초반 서로 밀고 당기던 썸의 시절처럼 관계의 주도권, 즉 가불관계가 미묘하게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 나와의 이별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나?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당신의 침묵은 수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SNS를 염탐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회를 원한다는 신호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온전히 자신에게서 당신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호기심이라는 작은 균열은 곧 더 큰 감정의 파동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안과 염려의 단계입니다. 호기심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의 계속되는 침묵은 이제 단순한 무소식이 아니라 강력한 거절의 메시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들은 당신이 이별 직후 느꼈을 그 막막함과 고통을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떠난 것처럼 버림받은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전환입니다. 그들은 내가 너무 성급했나?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라며 자신들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 우리가 나누었던 깊은 정이 스멀스멀 떠오르며 그리움이 증폭됩니다. 이 단계야말로 노 콘택트 전략이 왜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매달리고 연락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감정적 혼란을 겪을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저 역시 헤어지길 잘했어라고 확신하며 당신에게서 더 멀어졌을 뿐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온전히 느끼게 하고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마음속에 커져가는 불안과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진 상대방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이 시기의 행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소위 리바운드 관계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환승이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과 오랜 시간 쌓아온 유대감과 추억, 그 깊은 정은 단기간에 만난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과 당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관계의 깊이와 편안함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더 긍정적인 신호는 바로 당신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것입니다. 잘 지내? 뭐하고 살아? 와 같은 가벼운 안부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친밀감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이때 당신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그가 연락해왔을 때 너 없이는 너무 힘들었어, 다시 만나자라며 감정을 폭발시킨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고 담담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주니 고마워. 하지만 우리 관계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어. 와 같이 당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이 당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의 길을 함께 탐색하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딜레마와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제 상대방은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 하지만 연락했다가 내가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마음이 이미 떠났으면 어쩌지?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별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품위 있게 침묵을 지켰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으니 다시 만나 대화해봐도 괜찮을 거야라는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동시에 당신이 매력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들이 먼저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단순히 상대방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별의 고통 속에서 무너진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되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침묵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역학을 뒤바꾸고 자신을 되찾는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제 헤어진 연인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안도감의 시기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직후 상대방은 의외로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것은 당신을 향한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그 사람은 아마도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쳐 혼자만의 깊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고생을 혼자서 실컷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입을 떼었을 때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에 일시적인 안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당신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내가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잘 이야기했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덜어내려 하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 혹은 지금은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와 같은 반박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댑니다. 소위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라는 오래된 레퍼토리죠. 그들은 당신이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큰 상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야만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다행이다. 내 예상이 맞았어.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라며 안심합니다. 이 안도감의 단계는 보통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반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이 짧은 평화에 곧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호기심이 싹트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당신이 매달리거나 슬픔을 토로하거나 최소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별을 고한 쪽은 자신인데 마치 당신이 먼저 그 관계를 놓아버린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마치 연애 초반 서로 밀고 당기던 썸의 시절처럼 관계의 주도권, 즉 갑을 관계가 미묘하게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 나와의 이별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나?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당신의 침묵은 수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SNS를 염탐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회를 원한다는 신호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온전히 자신에게서 당신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호기심이라는 작은 균열은 곧 더 큰 감정의 파동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안과 염려의 단계입니다. 호기심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의 계속되는 침묵은 이제 단순한 무소식이 아니라 강력한 거절의 메시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들은 당신이 이별 직후 느꼈을 그 막막함과 고통을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떠난 것처럼 버림받은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전환입니다. 그들은 내가 너무 성급했나?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라며 자신들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 우리가 나누었던 깊은 정이 스멀스멀 떠오르며 그리움이 증폭됩니다. 이 단계야말로 노 콘택트 전략이 왜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매달리고 연락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감정적 혼란을 겪을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저 역시 헤어지길 잘했어라고 확신하며 당신에게서 더 멀어졌을 뿐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온전히 느끼게 하고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마음속에 커져가는 불안과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진 상대방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이 시기의 행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소위 리바운드 관계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환승이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과 오랜 시간 쌓아온 유대감과 추억, 그 깊은 정은 단기간에 만난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과 당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관계의 깊이와 편안함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더 긍정적인 신호는 바로 당신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것입니다. 잘 지내? 뭐하고 살아? 와 같은 가벼운 안부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친밀감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이때 당신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그가 연락해왔을 때 너 없이는 너무 힘들었어, 다시 만나자라며 감정을 폭발시킨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고 담담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주니 고마워. 하지만 우리 관계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어. 와 같이 당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이 당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의 길을 함께 탐색하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딜레마와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제 상대방은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 하지만 연락했다가 내가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마음이 이미 떠났으면 어쩌지?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별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품위 있게 침묵을 지켰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으니 다시 만나 대화해봐도 괜찮을 거야라는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동시에 당신이 매력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들이 먼저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단순히 상대방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별의 고통 속에서 무너진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되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침묵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역학을 뒤바꾸고 자신을 되찾는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제 헤어진 연인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안도감의 시기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직후 상대방은 의외로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것은 당신을 향한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그 사람은 아마도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쳐 혼자만의 깊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고생을 혼자서 실컷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입을 떼었을 때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에 일시적인 안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당신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내가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잘 이야기했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덜어내려 하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 혹은 지금은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와 같은 반박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댑니다. 소위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라는 오래된 레퍼토리죠.
그들은 당신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큰 상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야만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다행이다. 내 예상이 맞았어.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 라며 안심합니다. 이 안도감의 단계는 보통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반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이 짧은 평화에 곧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호기심이 싹트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당신이 매달리거나 슬픔을 토로하거나 최소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별을 고한 쪽은 자신인데 마치 당신이 먼저 그 관계를 놓아버린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마치 연애 초반 서로 밀고 당기던 썸의 시절처럼 관계의 주도권, 즉 가불관계가 미묘하게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 나와의 이별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나?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당신의 침묵은 수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SNS를 염탐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회를 원한다는 신호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온전히 자신에게서 당신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호기심이라는 작은 균열은 곧 더 큰 감정의 파동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안과 염려의 단계입니다. 호기심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의 계속되는 침묵은 이제 단순한 무소식이 아니라 강력한 거절의 메시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들은 당신이 이별 직후 느꼈을 그 막막함과 고통을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떠난 것처럼 버림받은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전환입니다. 그들은 내가 너무 성급했나?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라며 자신들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 우리가 나누었던 깊은 정이 스멀스멀 떠오르며 그리움이 증폭됩니다. 이 단계야말로 노 콘택트 전략이 왜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매달리고 연락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감정적 혼란을 겪을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저 역시 헤어지길 잘했어라고 확신하며 당신에게서 더 멀어졌을 뿐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온전히 느끼게 하고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마음속에 커져가는 불안과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진 상대방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이 시기의 행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소위 리바운드 관계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환승이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과 오랜 시간 쌓아온 유대감과 추억, 그 깊은 정은 단기간에 만난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과 당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관계의 깊이와 편안함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더 긍정적인 신호는 바로 당신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것입니다. 잘 지내? 뭐하고 살아? 와 같은 가벼운 안부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친밀감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이때 당신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그가 연락해왔을 때 너 없이는 너무 힘들었어, 다시 만나자라며 감정을 폭발시킨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고 담담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주니 고마워. 하지만 우리 관계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어. 와 같이 당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이 당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의 길을 함께 탐색하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딜레마와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제 상대방은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 하지만 연락했다가 내가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마음이 이미 떠났으면 어쩌지?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별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품위 있게 침묵을 지켰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으니 다시 만나 대화해봐도 괜찮을 거야라는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동시에 당신이 매력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들이 먼저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단순히 상대방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별의 고통 속에서 무너진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되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침묵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역학을 뒤바꾸고 자신을 되찾는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제 헤어진 연인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안도감의 시기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직후 상대방은 의외로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것은 당신을 향한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그 사람은 아마도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쳐 혼자만의 깊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고생을 혼자서 실컷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입을 떼었을 때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에 일시적인 안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당신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내가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잘 이야기했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덜어내려 하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 혹은 지금은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와 같은 반박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댑니다. 소위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라는 오래된 레퍼토리죠. 그들은 당신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큰 상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야만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다행이다. 내 예상이 맞았어.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라며 안심합니다. 이 안도감의 단계는 보통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반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이 짧은 평화에 곧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호기심이 싹트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당신이 매달리거나 슬픔을 토로하거나 최소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별을 고한 쪽은 자신인데 마치 당신이 먼저 그 관계를 놓아버린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마치 연애 초반 서로 밀고 당기던 썸의 시절처럼 관계의 주도권, 즉 가불관계가 미묘하게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 나와의 이별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나?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당신의 침묵은 수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SNS를 염탐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회를 원한다는 신호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온전히 자신에게서 당신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호기심이라는 작은 균열은 곧 더 큰 감정의 파동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안과 염려의 단계입니다. 호기심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의 계속되는 침묵은 이제 단순한 무소식이 아니라 강력한 거절의 메시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들은 당신이 이별 직후 느꼈을 그 막막함과 고통을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떠난 것처럼 버림받은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전환입니다. 그들은 내가 너무 성급했나?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라며 자신들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 우리가 나누었던 깊은 정이 스멀스멀 떠오르며 그리움이 증폭됩니다. 이 단계야말로 노 콘택트 전략이 왜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매달리고 연락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감정적 혼란을 겪을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저 역시 헤어지길 잘했어라고 확신하며 당신에게서 더 멀어졌을 뿐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온전히 느끼게 하고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마음속에 커져가는 불안과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진 상대방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이 시기의 행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소위 리바운드 관계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환승이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과 오랜 시간 쌓아온 유대감과 추억, 그 깊은 정은 단기간에 만난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과 당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관계의 깊이와 편안함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더 긍정적인 신호는 바로 당신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것입니다. 잘 지내? 뭐 하고 살아? 와 같은 가벼운 안부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친밀감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이때 당신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그가 연락해왔을 때 너 없이는 너무 힘들었어, 다시 만나자라며 감정을 폭발시킨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고 담담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주니 고마워. 하지만 우리 관계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어. 와 같이 당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이 당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의 길을 함께 탐색하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딜레마와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제 상대방은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 하지만 연락했다가 내가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마음이 이미 떠났으면 어쩌지?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별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품위 있게 침묵을 지켰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으니 다시 만나 대화해봐도 괜찮을 거야라는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동시에 당신이 매력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들이 먼저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단순히 상대방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별의 고통 속에서 무너진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되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침묵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역학을 뒤바꾸고 자신을 되찾는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제 헤어진 연인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안도감의 시기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직후 상대방은 의외로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것은 당신을 향한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그 사람은 아마도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쳐 혼자만의 깊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고생을 혼자서 실컷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입을 떼었을 때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에 일시적인 안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당신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내가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잘 이야기했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덜어내려 하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 혹은 지금은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와 같은 반박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댑니다. 소위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라는 오래된 레퍼토리죠. 그들은 당신이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큰 상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야만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다행이다. 내 예상이 맞았어.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라며 안심합니다. 이 안도감의 단계는 보통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반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이 짧은 평화에 곧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호기심이 싹트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당신이 매달리거나 슬픔을 토로하거나 최소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별을 고한 쪽은 자신인데 마치 당신이 먼저 그 관계를 놓아버린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마치 연애 초반 서로 밀고 당기던 썸의 시절처럼 관계의 주도권, 즉 갑을관계가 미묘하게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 나와의 이별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나?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당신의 침묵은 수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SNS를 염탐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회를 원한다는 신호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온전히 자신에게서 당신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호기심이라는 작은 균열은 곧 더 큰 감정의 파동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안과 염려의 단계입니다. 호기심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의 계속되는 침묵은 이제 단순한 무소식이 아니라 강력한 거절의 메시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들은 당신이 이별 직후 느꼈을 그 막막함과 고통을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떠난 것처럼 버림받은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